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빛났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꽃발이 진짜 속꽃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장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간밤에 들려온 뉴욕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젯밤이 첫 거래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다우, 나스닥, 뭐 S&P 500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깊은 하락을 1.5%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굳이 위안을 찾는다면 중간에 한 2% 정도 하락했다가 끝나는 무렵에 조금씩 회복되면서 끝났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 이외에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러는 거는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유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수입니다. 이게 뭔가 뭐 어디선가 백신이 안만 나왔다 그래도 어떤 기점을 이포크 메이킹 피어리어드라고 그러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 선거 결과예요. 조지아 선거는 뭐 하도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지아 선거가 이제 밤사이에 알려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형태로. 근데 또 뭐 들어오는 외신을 보면 뭐 수를 하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미국도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뭐 어찌 됐건 간에 만약에 민주당이 조지아 상원 의원을 차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하원, 상원 이렇게 다 장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뭐 그 그린 에너지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관련 산업들 주가가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또 우리가 역작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기술 성장주들에 대한 뭐 독점 관련 법을 저촉시키는 그걸 강화하고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또 법인세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거두니까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 이런 게 좋지 않다. 반면에 이제 지금처럼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면 추가적인 부양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뭐 상원을 장악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이건 반드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힘드는데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미 시장에 어느 쪽으로든지 그 악재가 상당히 반영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시장이 이렇다 할 동력이 없어서 미국 시장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핑크거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한편 먹고 또 개인 투자가들이 또 한쪽에 쓰고 이래갖고 이 싸움은 오늘도 이제 계속 됐어요. 그래서 오늘 2990.57 코스피가 거의 3000에 육박해 있습니다. 오늘도 1.57% 올랐고 코스닥은 오늘 0.84% 올랐는데 진짜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에 가려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선전했음에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그 그린 뉴딜 관련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주가를 견인했다. 근데 이제 오늘 재미났던 게 뭐냐면 이게 그 시작은 뭐 그냥 그러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들은 사자에 나섰고 말씀드렸듯이 기관하고 외국인은 일제히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중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기관은 언제까지 팔라고 저런, 근데 왜 계속 팔기만 할까?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 연기금이 파는 거는 이제 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그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총 투자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또 줄었어요. 한 1% 정도 줄은 것 같아요. 1%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런 줄이는 문제 됐고,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거의 뭐 만 원 뛰기 하고 있어요. 대형주에서. 주가 비싼 주식에서. 이런 걸로 봐서, 금융 투자는 이게 오래 버티면서 계속 살 수 있는 재원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다가, 오후 2시 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일부 매수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시 올라서 어제보다 46.12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900원이나 올랐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오늘 삼성전자 아주 위아래로 여행을 아주 길게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4,272억 순매도, 기관도 2천억 이상 순매도, 개인은 6천억 순매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이 조금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작년에 처음 나타난 이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가 동학개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동학 농민운동이 주는 그 잔상 때문에 저는 이게 별로 이렇게 잘진 닉네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은근히 겁도 났어요. 왜냐하면 그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게 그 1894년에 전라남도 고부 그 군수 조병갑 그 잊어버리지도 않죠. 유명한 그 사람의 폭정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폭정에 항거하다가 외세를 또 반대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몇 개 주요한 전투에서 그 녹두 장군 전봉중 장군이 이끄는 이제 동학군이 농민군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뭐 이렇게 치고 이제 올라왔죠.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그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본 게 그 우금치 전투 아니에요? 우금치 전투. 근데 여기서 왜 이제 패했냐면 뭐 일본군하고 강군이 우리 흔한 말로 깜보를 맺었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우리 기관이 깜보 맺듯이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동학개미라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주시장 상황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한 가지가 끝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실패한 농민운동으로 기록돼 있다 역사에. 그게 이제 조금 좀 그랬죠. 네.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전봉중 장군이 이끄는 그런 그 동학군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뭐 왜군이 막 조총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뭐 죽창 들고 이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뭐 어찌 됐건 근데 그 동학 농민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계기로 상당히 그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에 불었던 동학개미들은 그런 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증권 자본주의 시스템 캐피탈리즘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어떤 중요한 반성을 만드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발 이 게임에 이번에는 의미상으로도 그런 가치관의 터전도 패러다임도 바꾸고
실제로 전투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개미들이 돈도 벌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닦으면 다시 65조 6천억으로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속성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막아놨던 신용대출 한도가 이제 다시 풀렸습니다. 각 은행, 예, 그 인터넷 은행, 시중은행 다 그 한도가 좀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돈도 꽤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이자가 많이 싸니까. 그래서 그 뭐 특수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뭐 대출 한도가 4억이었던 게 2억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막 그랬던 게 다시 3억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돈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암울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암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죽어나는 거는 뭐 요새 얘기되지만 뭐 헬스장 하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죽을 맛이죠. 이거는 이제 또 후유증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게 괜찮고 더군다나 이제 작년 1, 4분기, 2, 4분기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거를 다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트렌드에서 본다면 그런데다가 이제 수급상의 이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면 좀처럼 시장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숨고르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투 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놈의 상투는 작년 4월부터 친대는 상투가 해를 넘기고 지금도 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게 뭐 1420에서 올라왔지만 1500, 1600 갈 때 거기가 상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지수가 얼마입니까? 3000 가까이 갔는데 아직도 상투 타령을 하면 이건 진짜 고장난 시계 갖고 하루에 2번 맞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수가 얼마 가는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다만 그 주어진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그때 1894년 그때 당시에 그 농민운동 할 때처럼 이데올로기 싸움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돈 버는 싸움입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있는 시장 상황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고 행동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댓글을 보고 뭐 제가 이제 그 10만 명은 안 되고 구독자는 적지만 이 댓글이 많이 달리는 채널로 유명하더군요. 오늘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시도도 그랬지만 제일 이제 시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주린이 아니에요. 처음 주식 투자하고 누가 뭐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고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뭐 양봉, 음봉, 그 양봉이 봉이 2개인 게 양봉인 줄 아셨다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적잖이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제가 브런치 카페 통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천차만별이고 정보도 천차만별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 뭐 거기다가 멘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 어려운 걸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개별 종목 말고 가능한 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뭐 잘 몰라서
급히 물어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빨리빨리 이제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 보면 주로 이런 거죠. 올랐는데 겁난다. 돈을 벌었는데 겁나 죽겠다. 뭐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니 올랐는데 계속 올라겠지 이렇게 해서 흥분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랐는데 먹었는데 겁난다 이러면 정신 차리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런 거를 피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매매 원칙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면 이 자기 매매 원칙은요, 부적 같은 거예요. 여기 뭐 이제 크리스천도 계시고 아니도 계시지만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이제 부적이라는 게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노란 데다 빨간 글씨를 뭐 어쩌고 써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지니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멘탈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언제 고꾸라질지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만 지금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돌다리 두드리듯 하면서 이제 시장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두려우면 자기 매매 원칙을 세워보라 이거예요. 자기 매매. 우리가 포트폴리오 작년부터 짤 때 메인 포트폴리오,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죠. 메인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더 신뢰를 갖고 있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기대 수익이 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종목이 기대 수익이 20이다 하면 얘는 기대 수익이 한 40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게 넘으면 나는 일부 얼마를 팔겠다. 그 일부 팔겠다도 메인 포트에 있는 거는 좀 적어야 되고 트레이딩 쪽은 좀 많아도 되고 트레이딩 쪽은 내가 기대했던 기대 수익 넘으면 반을 팔겠다든지 이렇게 안 되면 이쪽은 뭐 30% 이내로 팔겠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정해갖고 그걸 그대로 하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팔고 나면 이거 영원한 이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매매 원칙은 자기 멘탈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할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주를 팔았어요. 수익이 난 데서 1000주 팔았어. 그럼 그 다음에 왕복 수수료 제하고 더 밑에 뭐 이렇게 될 때 다시 사놓을 때 그때 1000주를 사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차익이 생겨요. 이거는 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다른 계좌로 빼는 분도 계세요. 그거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해서 번 거니까 그래 나는 다시 또 여기서 시작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합쳐서 또 들어가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리스크도 동시에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각자 정하시라 이거예요. 자기 배짱이 얼마나 좋으냐, 자기가 어떤 종목이 나는 메인이고 어떤 게 트레이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원칙을 일부라도 해서 좀 하다 보면 마음은 편안해진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뭐 마음도 편하지도 않아요. 오늘 보면 뭐 아까 이제 낮에 장중에 장이 별 힘이 없고 1921포인트 때까지 한번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장이 끝나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때 파신 분들 이익 났으니까 파셨겠죠. 파신 분들 종가 보면서 약 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900원을 올려서 끝내니까 아씨 잘못 팔았나 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칙을 정해서 잘라낸 거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걔는 처음부터 없던 거고 그래도 난 그 정도 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멘탈이 흘려져요. 흘려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인데 종목 선정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성탄 특집, 연말 특집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막 표로 해서 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다 뺑뺑 돌아봐야 그 안에서 돌아요. 오늘 시장 보세요. 그 안에서 어제 안 건드렸던 거 오늘 또 건드리잖아요. 그럼 또 그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정한 거보다
위로 이익이 올라가면 또 정해진 만큼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게 오르니까 맨날 라면떡이 컵이에요. 아, 저건가 봐, 이번에는. 그래 또 글로 갔다가, 또 아니야. 그러면 또 내일 바뀌면 또 일로 갔다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장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개인, 왜 개인이냐? 이게 지금 개인이 가만히 보니까 물량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요. 기관은 개인만큼 물량이 없어요. 지금 물량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개인만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분위기가 좋아서 외국인들이 뭐 미국 시장 좋아서 이거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뭐 환율 때문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사려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주식들을 사려고 보면 결국 개미가 가진 거 올리면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미는 거기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개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해요. 오늘도 오후 2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면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사들어 오기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아낌없이 줬어요. 이익 시현. 잘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요새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 개미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진짜 조언할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 못 기다릴까 봐. 쫓아다닐까 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서 딱 구성을 해요. 포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다른 성격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면, 오늘은 얘가 올라서 좋고, 내일은 제가 올라서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금년 2021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개인이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동성도 커질 거다. 변동성 크죠? 오늘 하루에 46포인트가 올랐어요. 46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게 제일 저점은 2921포인트였어요. 2921포인트인데 지금 오늘 70포인트를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여기에 맞는 걸 해야 된다. 그럼 뭐 종목, 매매 방법. 매매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목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도 있고 돈도 벌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꿈은 있는데 돈은 못 벌어. 아, 얘는 조금 포트를 조금 다른 포트에 놔야 돼요. 그동안 아주 죽 썼는데 돈은 좀 벌 것 같은데 돈 버는 게 이미 제한적이야. 제한적.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점에 테이블이 5개예요. 매일 꽉꽉 차도 5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업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올라가지만 일단은 그렇다. 그런 성격에 따라서 포트를 구성해서 그 포트 운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소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매일 보세요. 그러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 안 팔아요. 작년부터 그냥 돈이 더 생기시면 사기만 해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번 갈 때까지 버텨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여기서 섣부르게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변수는 이제 미국 조지아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이제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 잠정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지아주 선거 결과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에는 아주 짧게 영향을 미치고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또 보고 내일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